정비 사업에 조금 더 관심을 두신다라고 하면 장기간에 걸쳐서 이 부동산 투자의 어떤 가능성을 계속적으로 끌고 가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자, 안녕하십니까. 임종욱 부동산TV의 임종욱입니다. 자, 요즘에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안 좋죠.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고 해서 부동산에 관심을 끊어 놓으시고 부동산 경기가 좋다 해서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게 되면 부동산으로는 도저히 돈을 벌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부동산 주거용으로 어떤 투기는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주택이 하나 있으신 분들이 조금 더 좋은 지역으로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는 부동산 공부를 계속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부동산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입지입니다. 서울은 총 25개구가 위치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25개구를 좀 더 관심 있게 보신다면 앞으로 내 집 마련하거나 또는 내 집을 좀 더 좋은 곳으로 옮기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25개구 중에서 특히 마포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포구는요, 서울을 한강으로 표시하면은 이렇게 한강이 가운데 중간에 흐르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는 것처럼 우리가 강 밑을 강남이라고 얘기하고요, 위쪽을 강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 전체를 두고 봤을 때 가장 중심에 있는 곳이 바로 용산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지금까지는 다 강남 시대였었죠. 강남이 가장 좋은 지역이고 업무적인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데, 앞으로는 이 용산이 떠오르는 어떤 태양,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앞으로 더 좋아질 지역이 바로 용산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바로 마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용산의 수혜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곳이 바로 마포가 되겠습니다. 자, 지도상으로 봤을 때도 이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한강과 바로 이웃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과 바로 이웃한 이 지역들이 바로 마포구 일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하철역으로 한번 보신다라고 하면 공덕역이 지하철 4개 호선이 지금 위치되어 있습니다. 6호선, 5호선, 그리고 경의중앙선, 인천공항철도,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역이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공동역 주변으로 상당히 많은 상권과 그리고 업무지역, 이런 것들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최근 들어서 아현동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현동이 예전에는 달동네였었는데 재개발 또 뉴타운을 통해서 굉장히 대단지 아파트로 변모됨에 따라서 이 아현동의 굉장히 입지적 효과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위치상으로도 봤을 때도 위로 올라가시면 시청, 종로 같은 업무지역이 가깝고요, 밑으로 내려가시면 여의도와 접근성이 매우 좋기 때문에 이 아현동에 대한 입지가 상당히 부각이 됐었고, 앞으로 이 용산이 떠오른다라고 하면 바로 용산과의 접근성이 또 상당히 좋은 지역이 또 바로 아현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아현동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고, 이제 아파트 얘기 드릴 때 아현동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하철역을 보신다라고 했을 때 6호선이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지하철역이 공덕역에서 공덕역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시면 이제 효창공원 앞역부터는 용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5호선 라인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서대문, 충정로, 애호개를 넘어오는데, 요 지금 보이시는 아현역이 있습니다. 이 아현역을 기점으로 해서 요 윗지역은 서대문구가 되겠고요, 요 밑에가 마포구입니다. 그래서 이 신촌역에서도 위에는 서대문구, 밑에는 마포구가 되겠고, 홍대 입구에서는 이 지역이 전부 다 마포구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하철 2호선과 5호선을 통해서 이 위쪽은 서대문구, 밑에는 마포구, 여기는 용산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좀 더 올라가면 여기는 또 중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가 상당히 좀 많이 겹쳐 있는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 그리고 또 마포구 하면은 제일 많이 들어보신 게 바로 학교죠.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그리고 추계예술대학교, 그리고 서강대학교, 그리고 홍익대학교, 이렇게 많은 대학교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서울로 올라왔을 때 자리 잡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촌 주변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전에 유명한 그 드라마 응답하라, 1988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신촌 주변의 하숙집들을
배경으로 나온 드라마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촌역을 기점으로 홍대역, 이대역 이런 주변들은요 예전에 하숙집이 상당히 많았고 조그마한 원룸들이 상당히 많았던 그런 지역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상권도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신촌은 여러분들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은 독수리다방 뭐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연세 대학교 이 나오는 길에 독수리다방이라는 게 있었고요. 신촌이 먼저 뜨고 그 다음에 이대 상권이 뜨고 그리고 홍대 상권이 떴었습니다. 근데 홍대 상권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이렇게 좀 작게 시작을 했었지만 지금 이제 연희동을 비롯한 연트로파크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사실 기존에 여기가 지상철이 달렸던 기차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하화되고 이 라인들이 전부 다 이제 숲길로 바뀜으로써 이 숲길 주변으로 상권이 형성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요, 요 지금 제가 선 따라가는 길로 해서 이 경의 숲길이 다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변 분들은요, 거주 환경이 상당히 좋아졌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렇게 기찻길이 숲길로만 바뀌어도 상당히 거주 환경이 좋아지는데 용산 미군부대가 전부 다 공원으로 바뀌면 정말 얼마나 좋아질지 감히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마포구청역 쪽으로 좀 오시다 보면은요, 상암동이 보이십니다. 상암동이 예전에는 뭐 난지도다 그래가지고 쓰레기가 뭐 이렇게 쌓여있던 그런 지역이었었지만 이게 지금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가 됐었고 지금 월드컵 경기장과 이 월드컵 공원 이렇게 돼서 이 주변은 한강 기점으로 해서 공원과 공원 이렇게 같이 주거 환경 밑에 쾌적한 환경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하철 그리고 또 이 입지 여건까지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이 주변에는 앞으로 교통망 계획들이 또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정 홍대선이라든가 강북 횡단선 같은 이런 교통 호재들도 상당히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좋아질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단지의 가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봐야 될 아파트가 바로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신축된 지는 꽤 오래되고 거의 10년차 아파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 가격을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 가장 좋았던 시기에는 이제 거의 19억, 거의 20억까지 물건이 나오고 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굉장히 좀 하락한 시기가 있었죠. 금리 인상으로 15억 가까이 떨어졌던 적이 있었다가 지금 대략 한 18억까지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또 부동산 경기가 또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주변에 이제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 뿐만 아니라 마포도 클래식 그리고 마포 그랑자이 그리고 또 주변에 마포 센트럴리지 뭐 등등등의 새로운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서면서 주변의 환경이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마포 같은 경우에는 이 업무적과의 환경이 상당히 좋았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각광을 받았었지만 원래는 이 주변은 학군이 상당히 좀 약합니다. 그래서 학원도 별로 없었고 학교도 별로 썩 좋지 않았었는데 이 뉴타운을 통해서 학교에 대한 퀄리티도 상당히 올라가고요. 그리고 또 이 공덕역에서 대흥역 사이가 또 이 주변에 학원들이 좀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아실이라는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아실은 저희도 이 정비사업의 구역을 확인할 때 정말 많이 보는 사이트가 되겠는데 그 중에서도 또 하나 같이 보고 있는 게 바로 학원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학원 수라는 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학원들이 여러분들도 아시고 있지만 강남 대치동에 가장 많고요. 그리고 또 목동이라든가 중계동 이쪽에는 학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원으로 인해서 이 학업 성취도들이 상당히 좀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또 학원이 가까이 있어야 학생들이 또 공부를 잘하고 그러면서 주변에 부동산 가격이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학원의 숫자가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 이 주변은 과거 뉴타운 되기 전까지는 학원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학원들이 많이 밀집됨으로써 주변에 이런 뉴타운에 대한 수혜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정비 사업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뉴타운 같은 경우에 과거에 좀 해제됐던 지역들이 다시 좀 움직이는 모습들을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 애호개역을 기반으로 해서 위쪽까지는 아현동입니다. 자, 이 동네까지는 아현동인데 지금 기존에 공공재개발로 지정되어 있는 699번지 일대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기생충이라는 영화의 어떤 등장 배경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는 정말 비가 오면은 지하는 잠기고 주택들이 노후된 그런 지역이 많이 있었고요. 주변으로 이제 공덕동 주변에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이 서울역을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서울역을 기점에서 바로 용산역까지 내려오는 주변이 서계동, 청파동 뭐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이 지역이 과거에도 재개발이 진행되다가 진행이 잘 되지 않았던 동네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신속통합기획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이 주변이 전부 다 합쳐서 재개발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용산구를 말씀드릴 때 좀 더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자, 용산은 뭐 이런 업무지역, 국제업무지구와 더불어서 이런 재개발 상당히 좀 많은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공동역 주변으로 해서 위쪽은 다 용산구기 때문에 다음 말씀드리면서 이 도화동 일대를 한번 보시면 도화동 일대 같은 경우에도 정말 오래된 아파트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아파트들이 재건축에 대한 뭐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 뭐 리모델링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이제 갈 것 같은데, 여기서도 눈여겨볼 만한 게 바로 이 마포역 주변에 이 우성 아파트가 되겠죠. 뭐 현대 아파트나 이런 도안 삼성 아파트도 되게 오래된 아파트겠지만 이런 도화 우성 아파트가 굉장히 좀 이제 재건축이 진행되는 이제 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 쌍용 아파트 같은 경우에 쌍용 황금 아파트라고 이름을 하는데요. 이게 과거에 아파트 지을 때 지하에서 조금의 황금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캐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오히려 있어서 덮고 이 아파트는 밑에 황금이 깔려 있다라는 소문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주변에 재개발 또 사업을 본다면 대흥동에 최근 들어서 이 모아타운이 됐고요. 또 이 모아타운과 더불어서 쭉 가보시면 광창역 쪽은요, 예전부터 지역주택조합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주변입니다. 이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 다른 데는 거의 성공 확률이 없는데 광흥창역 주변은 성공을 많이 했었던 그런 사례가 있고요. 이 마포 레미안 웨스트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강을 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웨스트림 같은 경우에 가격대가 거의 뭐 레미안 푸르지오,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정도 버금나는 이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변 아파트들은 한강을 끼고 있지만 좀 노후돼서 가격들이 이제 많이 좀 빠진 상태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이 주변까지 상수역까지 전부 다 이제 상권화 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합정동도 모아타운이 발표됐지만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상권이 형성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권이 좀 있는 지역들은요, 재개발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 상수역 주변에도 당도주택 재건축이라고 해서 재개발이 진행되려고 했었지만 상권이 형성되면서 해제가 됐었던 사례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권이 또 너무 잘 돼 있으면 재개발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더 위로 올라가 보면 망원동의 모아타운 지금 뭐 잘 되고 있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강변을 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이 잘 된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좀 괜찮은 아파트가 들어설 것으로 보이고, 또 바로 요 옆에 신속통합기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로 좀 더 올라가 보시면 이제 성산동 모아타운과 중동 모아타운이 진행되고 있는데, 자, 성산동하고 중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6호선 라인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본 지역 중에서는 약간 좀 빠지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성산 시형 아파트가 지금 재건축 정비 사업이 지금 속도가 좀 나고 있는데, 성산 시형 아파트가 속도를 냄과 동시에 이렇게 중동이나 또는 성산동이 같이 이웃해 있어서 같이 큰 대단지 아파트로 변모됨에 따라서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이 가자역 주변으로도 지금 최근 들어서 역세권 정비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역세권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용적률을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다. 사업성이 좋으면 조합원, 그러니까 주민들의 동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업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모아타운도 사업 절차를 굉장히 간소화시켰기 때문에
속도가 좀 빨라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마포구 같은 경우엔 지금 마포 레미안 프로즈를 필두로 해가지고 이런 정비 사업들이 진행됐을 때는 마포 레미안 프로즈의 가격들을 뛰어넘거나 또는 그 가격 기준으로 올라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때 항상 대장주 아파트를 먼저 찾으시고요. 그 아파트를 기준으로 정비 사업의 가격이 형성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하지만 마포구에서 조금 더 관심 두셔야 될 게 바로 용산입니다. 오늘은 용산을 말씀드리는 쪽이 아니기 때문에 마포구 말씀드렸지만, 용산이 가격이 뜨거워진다라고 하면 이 여파가 마포구로 다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기 때문에 용산은 감히 못 들어가는 분들, 특히나 지금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아직까지 투기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용산구에 투자하고 싶지만 돈이 조금 부족하거나 또는 절차상으로 좀 불편하다 하시면 마포구를 좀 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마포구 입지와 그리고 아파트 그리고 정비사업 시세까지 확인해 보았는데요. 정비사업에 조금 더 관심을 두신다라고 하면 장기간에 걸쳐서 이 부동산 투자의 어떤 가능성을 계속적으로 끌고 가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는 시점에서는요, 아파트보다 오히려 재개발이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하락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염두를 해 두셔야 되고요. 지금 당장 어떤 투자 시기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지역 분석을 계속적으로 관심 두고 하시면서 나중에 정말 시기가 왔을 때 그때 매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시라는 의미에서 오늘 지역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 입지에 좀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십시오. 최근 들어서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요.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